자, 교사가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말한 답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찾아보고 방법을 생각해 본 결과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공유를 할까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선 한눈을 팔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한눈을 파는 것 자체가 우선 교사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 대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아이한테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 다시 한눈을 파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3월 달에 충분히 나눠주시고 이야기 나누시기 시간에 또는 전이 시간마다 이야기를 나누셔야지 아이들이 내가 그 자리를 살짝 비웠다고 해도 아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상태의 아이들과 받지 않은 상태의 아이들은 정말 행동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한눈을 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 면에 있어서나 또는 제대로 아이들을 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선생님들께 인계를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분명히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어머니들께서는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선 듣기를 바라세요.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지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7세 변을 어떻게 잘 닦을 수 있는지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우선은 아이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스스로 닦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닦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엉덩이 사이를 닦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닦여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휴지를 얼마큼 뜯을지, 그리고 휴지로 처리하는 방법 말고 또 물티슈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장을 뽑고, 그리고 어떻게 닦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겹쳐서 닦는 거 알려주시고, 생활 그림책에서 스스로 닦을 수 있니? 라는 생활 그림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을 좀 들려주시고, 왜냐하면은 너 이걸 왜 이렇게 못 닦아서 이렇게 묻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이는 수치심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닦으려고 노력했다는 그 모습을 꼭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변이 점점 적게 묻는다 또는 잘 닦게 되는 타이밍이 오면 우와, 우리 저번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되게 잘 닦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과정을 얘기해 주시고 칭찬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원에서 아이들 간의 감정 충돌과 폐 나뉘음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냐. 그랬을 때 우선은 3월에는 아이들이 친구들을 이렇게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름을 파악하고 특징을 파악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선생님들은 아이의 장단점을 다 적어두시면서 누구누구랑 성격이 좀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 짝꿍을 많이 바꿔주세요.
짝꿍을 많이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는 아이들 스스로 바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비뽑기 방법이라든지 게임 활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짝체조, 정말 짝체조를 좀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짝을 바꿔서 체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누구누구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의 감정 충돌이 일어나요. 페나님을 어떻게 바로 없앨 수가 있어요? 라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그 감정 충돌과 페나님이 매서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 전달법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의 기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전달하는 거를 선생님이 계속 해주셔야지 감정 충돌이나 페나님이 나중에 없어요. 지금 감정 충돌과 페나님을 바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페나님이 일어났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공감을 못했다라는 건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지나고 난 다음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밖에는 행동 수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책들이 있을 거예요. 도서관이나 또는 책들을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단 한 권이라도 보셨으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윤곽은 잡혀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뜻은 정말로 그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흥미가 있어야 돼요. 효과적이려면 그 프로젝트 주제는 아이들한테 친숙하고 가장 이전 경험이 많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해 봤던 걸로 선정을 하시는 게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업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주제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보고 이전 경험이 그나마 있는 것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관찰하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젝트 수업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생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우유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우유의 종류, 우유를 파는 곳, 그리고 우유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유곽으로도 할 수 있는 거가 많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유로 관한 실험들, 상한 우유, 어떻게 하면 상하는지, 유통기한은 왜 있는지,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먹는 우유인데도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아이들은 종류에는 정말 잘하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감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생되어 있는 오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좋아요. 물론 그러니까 만 5세 같은 경우에서는 좀 더 추상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어린 연령일수록 정말 구체화할 수 있는 주제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는 브레인스토밍을 잘할 수 있도록 생각을 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하면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누구의 생각도 궁금하고 누구 생각도 궁금해.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전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 질문을 어떻게 해답을 찾는지,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오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모두의 생각은 존중받을 수 있다 라는 게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전 경험을 많이 쌓으신 후에 그 다음에 주제망이라든지 유목화 다음에 주제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별대로 나누는 과정이 나누고 분류하는 개념 자체가 아이들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 유목화 과정도 아이들이 잘 알아야지 그 다음 프로젝트 수업을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 셋, 넷. 그 다음에 실내 놀이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우선은 실내 놀이, 그러니까 실내 놀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실내 놀이 활동은 모든 실내 활동은 대근육 놀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검색을 잘 바꿔서 해주시면 대근육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소근육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게임 활동, 그런 활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맡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의 대근육 또는 게임 활동 어떻게 신체 부분 어디를 끌어줘야 될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탐색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또 걷기, 뛰기, 뭐 장애물 넘기, 오르고 내리기, 뛰어넘기 이런 모든 활동이 실내 활동 놀이로도 들어갈 수 있고 주변을 탐색하고 자연을 탐색하는 감각기관으로 탐색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거 실외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거 평가 항목에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놀이를 할 거야. 이거 하자. 라는 거 말고 우리는 나오니까 개미가 되게 많네. 그러면 우리 한번 개미가 어떻게 기어가는지 한번 표현을 해볼까? 유도를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법이 우선은 어렵지가 않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내 놀이를 우리 밖에 가서 놀 건데 우리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만약에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안 나온다 하면 여기 중에서 골라보자. 그리고 자연물 같은 것들을 모아서 보육실에 비치하시는 것도 지속적으로 실외 활동에 대한 흥미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내 놀이를 한번 검색창에 쳐보시고요. 그리고 대근육 활동,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 발달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지, 게임 활동도 시중에 많이 책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과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와 연관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평가 지표에서 정말 중요한 안전교육 부분이에요. 안전교육과 상호작용 둘 다 누적이에요. 누적. 결론은 누적이에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그래서 2년급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수시로, 그리고 그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상황적으로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면 그 부분에 있어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의 집중도 덜 할 거고요. 그리고 안전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습득이 달라요. 그래서 안전교육은 수시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수시로 일어나는 거고, 안전교육을 시행을 한다는 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편식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셔서, 편식하는 아이들은 잘게 잘라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맛을 자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끝까지 다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이건 다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우리 한 번만 더 맛을 볼까? 오늘은 그러면 제일 작은 것을 한번 맛을 볼까?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우선 다른 친구가 맛을 보는 거를 보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그 아이도 맛을 보게 돼요. 우선은 선생님이 줄 테니까 맛을 보고 싶으면 먹으면 될 것 같아. 억지로 먹이시지 마시고, 그러면 거부감이 들고 이 음식은 원래 맛없는 거야 라고 편견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맛을 본 다음에 그리고 같이 먹어야 돼요. 선생님도 너네와 같아. 선생님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하니까 먹을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되게 잘 먹는다? 그러니까 내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누구누구 또 한번 먹어볼 수 있겠어? 선생님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먹어요. 그래서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 행동에 대한 칭찬, 그리고 같이 먹기, 그리고 색깔이랑 모양을 한번 알아보고, 우와 이렇게 세모 모양이네, 세모 모양 입으로 들어간다. 또는 동그라미 모양이네, 이거랑 이건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좀 그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어땠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재밌었는지 이런 거 이야기 나눠주시고.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관찰자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점심시간에 조용하게 먹는 거를 본대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먹지 않는 곳에 더 점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편식이라든지 식사 습관에 대해서든지 아이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감정을 살펴봐주고, 그리고 우선 대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입 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다 먹고 이야기를 해보자. 왜냐하면 음식물이 톡톡톡톡톡 튀어나오면 친구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그럼 다 삼킨 다음에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 2세에는 2세인데 고개 끄덕이기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 2세 때 고개 끄덕이기만 하는 아이일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께서 교육을 하시는 방법,
양육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이한테 양육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선 들어야 해요. 그리고 만 2세 때 고개 끄덕이기만 하는 아이일 경우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친구도 있지만 관찰을 우선은 유심히 해주시고, 이거는 만 1세 때 정말 감각적으로 자극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양육 방식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좀 텀을 두고, 짧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텀을 두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작은 그 표현에도 다 말로 받아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안 할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상의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러이러한 자극을 주었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했고, 이렇게 지켜본 결과 아이가 아직 이런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경우 어머니께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대안 방법이 많이 안 나오고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했을 경우 계속 언어적인 자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고개 끄덕이기만 한다면 그래도 한번 병원을 다녀오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선은 어머니한테 사실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지도를 했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어머니 힘듦을 공감을 해주신 후에 이런 말을 꺼내면 우선은 이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많이 자극을 주고 언어적으로 많이 해주시고 수용을 한다는 걸 많이 인정해 주시고, 이러면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풀릴 것이고,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 요인조차 보이게 될 거예요. 적절히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물고 핥히는 아이들 지도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모든 평가 지표에서 쓰는 상호작용과 지금까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감정 충돌과 폐난임이랑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깨물고 핥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수용받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물고 핥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 말을 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근데 이게 다그치는 말투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어? 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말로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말로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깨무는 건 즉시, 또는 핥히는 건 즉시 제재를 하시고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뭐 놀잇감이라든지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거를 해주시면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상처 주는 거는 안 돼. 안 된다. 즉시. 그리고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깨물고 핥히는 아이들이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마음을 들여다 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왜냐면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친구를 만들어줘야지만 그 친구랑 같이 놀고 싶기 때문에 더 그 행동이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그 친구가 정말 잘하고 자신있고 장점인 부분들을 친구들 앞에서 부각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안아주세요. 심리적인 면이 많이 커요. 그리고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이나 옳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제가 평가 지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개별성, 그리고 자발성, 자율성, 존중, 그리고 발달 수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위험한 행동은 즉각 제지하셔야 합니다. 이건 안 되는 행동이야. 근데 그 안 되는 행동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잘못한 행동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랑 얘기할 때는 선생님인 네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누구누구가 다른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누구랑 같이 놀기 싫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되게 속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많이 속상해.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상황에서 감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건 왜일까요?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왜 그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날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을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험한 행동이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교사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을 다 볼 수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안전교육과 그리고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이들과 아이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행동이 제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못 봤을 때에도 다른 친구들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보일 땐 즉각적으로 제지, 옳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땐 왜 그랬는지 생각하기, 그리고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지금 상황이 이래.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의 느낀 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누구누구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야. 누구누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선생님이 나를 혼내요. 그러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칭찬해요. 선생님은 나 말고 쟤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훈육과 모든 이야기를 할 때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선생님이 너를 위한 거야. 너를 걱정돼서 그래.
이 말이 전제로 깔고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말들은요, 아이가요, 들었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과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아이들은 더 크다는 얘기죠. 아이들은 더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안아주세요. 그런 행동이 많이 보일수록 안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면 그 행동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 행동이 안 나오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부정적인 정서가 나올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지속될 때는 그 아이와 충분히 교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친해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선은 이렇게 훈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댓글이나 또는 다이렉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아이의 개별성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